옐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새해 첫 시간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샤신, 레드제빈, 리블루. 새해 아주 정초 벽두부터 오두방정 정신없어. 아니 저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뭐 사랑까지는 아닌데 뭐 나름의 열정은 느껴집니다. 예. 자, 2021년 새해 첫 옐카 3입니다. 처음 시작이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에게 뭔가 설렘을 주죠. 하지만 2020년 최악의 어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의 그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맞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옐카가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즌 1, 시즌 2 때 항상 새해 첫 시간에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샤신? 뭐 그 해 축구 캘린더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죠. 역시 네. 2010 축구 달력을 한번 넘겨보는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네, 2010년에는 사실 뭐 스포츠 이벤트 자체가 굉장히 많은 한 해입니다만 한국 축구 운명의 해 2012년 바로 이야기입니다. 2013 축구 캘린더. 저도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늘 2021년 축구 캘린더를 한번 세 분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해 말 한국 축구에 큰 경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울산의 우승. 네. 그 아시아 챔피언의 자격으로 울산이 2021년 이 스타트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류블루. 2월 1일부터 11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네. 2020 물론 21년에 했지만 클럽 월드컵에 참가하게 됩니다. 타이틀은 2020인 거죠? 네, 2020 예. 클럽 월드컵입니다. 어떤 팀들이랑 붙나요? 일단 바이에른 가슴이 막 뮌헨, 웅장해져. 네, 알 아흘리 아프리카 대표가 오고요. 울산이 아시아 대표 UANL이라고 여기 티그레스라는 티그레스죠. 네. 네. 그리고 카타르의 알 두하일이 이제 호스트 자격으로 참가를 하고 오클랜드가 오세아니아 대표로 참가를 합니다. 뉴질랜드 클럽이죠. 그래, 뉴질랜드 네. 클럽이고 그리고 지금 남미 팀이 결정이 안 되는데 네 팀이 올라와 있어. 보카 주니어스, 리버플레이트, 팔메이라스, 산토스.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네 팀 중에 한 팀이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예.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아마 준결승 1, 2차전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 올라온 지금 4강이 모두가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전 챔피언들이에요. 네, 요렇게 4강이 되기도 쉽지가 않은데 예. 깜짝 그것도 놀랐어요. 보카 대 산토스, 리버플레이트 대 팔메이라스 이런 식으로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남미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지금 축구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과언이 아니죠. 올라오더라도 자격이 충분한 팀이다. 그렇죠. 일단은 이제 토너먼트 트리가 일단 남미 챔피언과 유럽 챔피언은 하나 윗칸에 있는 거고 네. 울산을 포함해서 나머지 팀들은 이제 한 경기씩을 더 치르고 올라가야 되는데 바이에른 뮌헨이랑 한번 그러니까 가장 아래 칸이 네. 있어요. 알 두하일이라고. 알두아일이랑 오클랜드 시티가 가장 아래 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길로 가야 되고 울산은 알 두하일과 오클랜드 승자와 만나서 그 위에 바이에른 뮌헨이 있는 데로 가야 되고 잘못해서 뭐 티그레스 같은 데랑 만나면 한 경기하고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솔직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울산이랑 바이에른 뮌헨이랑 한번 대차게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차게 그렇게 되겠죠. 대차게는 안 붙는 게 좋을 거예요. 대차게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 8경기에서 먼저 선제 실점을 하고 그 8경기에서 5승 3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하고는 대차게 난타전하면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매치업이 성사되면 스코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피 한번 붙여주시죠. 울산 대 바이에른 예. 뮌헨이요. 울산이 상당히 실리적으로 철퇴 축구적인 본능을 잘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스코어는 함구하겠습니다. 울산의 가장 큰 변화가 있잖아요. 네. 아시아 김동훈 챔피언을 감독의 후임으로 이끈 대한축구협회 김동훈 전무로 있던 감독이 홍명보 박수 감독이 칠 때 선임이 떠났고 됐습니다. 이제 홍명보 감독이 오랜만에 현장에 복귀하는데 그 우리 또 그 같은 홍 씨로서 굉장히 훌륭한 감독이시죠. 예. 굉장히 축하드리고 반갑고 하는데 굉장히 걱정이 앞서요. 울산. 뭐 홍명보 감독이 걱정이다, 울산이 걱정이다가 아니라 상황 자체가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참가팀 중에 오프 시즌은 울산밖에 없어요. 다른 그렇죠. 팀들은 다 시즌 중이에요. 그러면은 피트니스 상태가 당연히 앞서겠죠. 울산 선수들보다.
그리고 울산은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선수들을 모아서 새 감독, 바뀐 감독이 간단 말이에요. 2월에 가서 대회를 치르고 돌아오면 2주 격리해야 돼요. 그리고 3월에 K리그 거의 바로, 네. 또 개막해야 돼요. 와우. 그러니까 K리그만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저 같으면은 약간 가기 싫다는 마음도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일정이 그래요. 아, 상금이 얼만데?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두 부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똑같았어요. 야, 한 경기 이기면 돈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우승 상금이 경기당 제가 알기로 250만 달러? 뭐 이기면서 다음 경기 일단 경기 수당이 있고 그렇죠. 네, 승리 수당이 있고. 그러니까 다음 단계 한 경기를 해서 이기면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한 것만큼 받아오죠. 예, 금액이. 400만 불이었죠. 네, 400만 명. 예. 그래서 그 금액 물론 뭐 돈만 보고 뭐 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그만큼 또 큰 대회고 클럽 피파가 주최하는 클럽 대회 중에서는 가장 큰 대회고 해서 당연히 가서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좋은 성적을 얻어와야 되지만 어쨌든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 클럽 월드컵에 대해서는 뭐 다른 예 들 필요 없이 예전에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이 이제 전북 초기에 아시아 챔피언이 되면서 클럽 월드컵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클럽 월드컵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우리 K리그에서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교훈이자 전설로 꼽히는 이야기인데, 클럽 월드컵을 나가 보니까 뭐 실제 상금은 뭐 지금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전체적으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리면서 뭔가 이거는 특히 기업 구단의 입장에서는 그 모기업이 축구라는 스포츠를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 그러니까 클럽 월드컵 우승이 일종의 게임 체인저의 느낌이 네, 된 그러니까 거네요. 아챔에서 우승을 해서 클럽 월드컵을 나가서 기라성 같은 클럽들과 같이 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구단 그리고 그 구단을 밀어주는 모기업 이게 얼마나 홍보가 되는지를 전북과 그 당시에 이제 현대자동차죠. 뼈저리게 느끼고 그때부터 축구는 사업에도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야 해서 현대자동차가 그때부터 전북에 많은 투자를 부은 결과가 오늘날의 전북 왕조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게 2009년부터 시작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시작은 사실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클럽 월드컵 출전. 그 당시 뭐 전북이 클럽 월드컵 나가서 엄청나게 좋은 순위를 거두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구의 값어치를 아주 만끽할 수 있었던 그런 대회였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상금도 크지만 상금 이외에 무형의 효과가 엄청나게 큰 대회라고. 그리고 이제 레드제민님 아주 좋은 말씀에 이제 한 줄만 덧붙이면 선수들의 어떤 매치 피트니스 상태도 울산이 약간 좀 핸디캡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 플러스 홍명보 감독 휘하에서 지금 울산이 아주 대폭은 아니더라도 소폭, 중폭 정도의 리빌딩을 어느 정도 지금 해 나가야 되고 또 리빌딩이 지금 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2월 초에 이 클럽 월드컵이 열리는 그 시점은 사실은 그 리빌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선수단의 어떤 조직력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울산은 약간은 좀 핸디캡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될 겁니다. 클럽 월드컵 울산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K리그 얘기를 하죠. 3월이 되면 K리그가 개막을 하는데 변화가 꽤 많습니다. 네. 특히 얼굴들이 많이 바뀌었죠. 네, 얼굴들이 많이 바뀌고 감독들이 일단 네. 많이 바뀌었죠. 홍명보 감독도 들어왔고 그리고 또 제주도 또 올라왔고 수원 FC하고 울산이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했고 전북도 이제 김상식 감독이 받아들면서 엄청나게 이제 감독들 간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경합이 좀 심해졌어요. 네, 광주와 서울도 그렇죠. 이제 광주와 서울도 맞바꿨죠? 맞바꿨죠. 네. 지금 저희 집에 FC 서울 뉴스를 속보로 전해주는 통신원이 한 명 있는데 서울도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리그의 절반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은 뭐 울산만 리빌딩을 하고 감독을 새로 바꿔가지고 새로 팀을 꾸리는 게 아니라 거의 절반 이상이 새로 시작하는 분위기가 됐고요. 제도들도 되게 많이 바뀌어서 올 시즌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단 임대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22세 초과 그러니까 23세부터는 5명만 임대를 보낼 수 있고 이게 이제 피파 임대 제도에
준하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많은 선수를 임대로 주면, 특히 나이 든 선수 임대로 주면 나이 어린 선수들이 뭐 기회를 못 받는다, 이런 면에서 22세 초반 한 선수는 5명 이하만 임대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최근 그 잉글랜드에도 요런 색 입는 그렇죠. 구단이 좀 대표적인데 임대를 막 두 자릿수 막 수십 명을 보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유망한 유망주다 하면은 어렸을 때 다 그냥 막 마구잡이로 이제 입도 선매식으로 막 여러 명을 데려오는데 그런 어떤 유망주들의 어떤 무조건적인 독점 이런 네.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임대 받을 수 있는 선수 숫자도 한도를 두고 임대 보내는 선수의 숫자도 한도를 두자는 게 FIFA의 지금 그렇습니다. 정신인 거죠. 그 입도 선매를 막는 거고, 그래서 2024년까지는 K리그도 피파 규정과 동일하게 국내외를 불문하고 6명만 보내고 받을 수 있다라고 바뀌고 있고, 또 지금까지 K리그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원소속 팀의 출전 금지 조항이 있잖아요. 임대 보낸 선수가 원소속 팀에 뛰는 걸 금지한다. 이 조항을 넣지 못하게 바꿨습니다. 올 시즌부터. 바람직합니다. 네. 예. 그리고 프로 B팀을 운영하게 돼서 그 스페인 같은 데들은 1부 리그의 B팀이 4부 리그에서 뛰잖아요. 그래서 K리그도 4부 리그에서 뛰든지 R리그에서 뛰든지 이걸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건 좋네요. 젊은 네. 선수들 이제 좀 주전을 노리는 그런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네, 기회를 게다가 보장받는 거니까요. K4에 뛰려면은 23세 이하 선수가 7명 이상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젊은 선수들의 기회를 많이 받게 됐고, 경기 감각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겠고요. 2021-22 시즌 승리수당 상한선을 설정했는데 K리그 1은 100만 원, K리그 2는 50만 원이고, 흔히 얘기하는 베팅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네. 배팅이 뭐예요? 배팅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이광용 씨를 아주 싫어하면 이광용 씨가 구단주로 있는 팀과 붙을 때는 우리 선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광용이 팀만 이기면 오늘 1승에 네. 얼마? 예전에 베이징 고안에 제가 실제로 들은 바가 있는데, 중요한 경기는 사장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오늘 경기 10억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기면 10억. 이기면 10억.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1인당인가요? 아니, 다 나눠 갖는 다 거죠. 선수단과 했어요? 설마 1인당이겠어? 네, 그러면 이제 눈빛이 달라가지고 이제 이런 걸 완전히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게 되고, 야. 그리고 이제 2023년부터는 로스터 제도를 운영하게 되고, 로스터라는 게 아까 좀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인원을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안 된다. 지금 K리그가 41.7명 정도가 선수단인데 쓰는 인원은 26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너무 많이 입도 선매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는 32명, 2024년에는 30명, 2025년에는 28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목표가 발표가 됐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는 아니지만 2023년에 연동형 셀러리 캡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지난 시즌 말에 했습니다. 자, 우리 K리그를 누구보다 아끼고 K리그의 발전을 생각하시는 레드제님, 지금 이게 변화하고 있는 K리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한민국 사회와 굉장히 많이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K리그와 대한민국 사회가 많이 우리가 닮았다. 살아가는 사회가.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뭐 일반적인 일상 속의 우리의 삶의 방식도 그렇고 한국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근데 이 빠른 속도를 어떻게 유지를 했냐면은 시스템을 먼저 바꾸고 제도를 먼저 바꾸고 나서 의식을 바꿔라는 식이었거든요. 하드웨어가 먼저 가고 소프트웨어가 그 차려진 하드웨어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그 덕분에 빨리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 K리그도 그런 방법론, 접근론이 굉장히 비슷하게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 문제는 이 K리그의 발전 속도는 한국의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 속도보다 굉장히 현저하게 느려요. 현실적으로. 왜 그런가 보면은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기에 투입되는 리소스가 절대 결코 정상적인 리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백날 바꿔봤자 소프트웨어가 따라가는 그 속도하고 계속 시차가 좁혀지지 않는? 그 리소스라고 하시는 거는 옐카3 1회에서 말씀하셨어요. 국영리그 이거랑 맞닿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관중이 없어졌는데 뭐 선수단 연봉은 그대로 계속 지출이 되고
연맹에서는 계속 눈치를 주는데 꿈쩍도 안 하고 결국에는 수원 FC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모종 조치를 했었잖아요. 조금 선제적으로 반납을 했는데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그대로 다 나갔거든요. 제도 개선도 좋긴 좋은데 이 얼마나 그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 새해 첫날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네. 아니 어쩐지 아까 총을 안 꺼내더라고요. 죄송하다는 이야기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네. 네, 아주 감동했어요.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옐카3 1회부터 시종일관 꾸준하게 뭔가를 저격하는 우리 레드제민의 화력에 밑바탕에는 K리그에 대한 어마어마한 애정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여기 바뀌는 거 제가 한 두 줄만 추가하면 두 줄만 네, 두 줄만이에요. 한 줄도 그렇게 긴데 두 줄. 교체 인원. 예. 네, 교체 인원 코로나 시대에 지금 많은 유럽 리그들도 5인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K리그도 5인 교체가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마 두 분도 좋아하실 얘기 같은데 이 우리나라 프로축구에서도 이제 비로소 보스만 룰이 이제 제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른바 FA지만 FA 보상금. 이 같기도 하지만 FA가 아닌 뭐 이제 아니었죠. 네.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FA 보상금이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도 이제 보스만 룰로서 이제 완벽한 FA가 돼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는 이제 타구단과의 접촉도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는 거군요. 접근해 가는 거군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로컬 룰이 아주 강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로컬 룰을 이제 웬만한 것은 버리고 글로벌 표준과 이제는 동일하게 가겠다. 예. 그런 어떤 뭐랄까 좀 인식의 변화도 좀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제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도도 바뀌고 각 팀의 선장들도 바뀐 2021 K리그 1 우승팀은 어딥니까? 라는 질문은 나중에 라는 하시죠. 질문은 네. 나중에 이적 시장 아직 끝나지도 K리그 않았는데. 프리뷰. 전 지금 K리그 물어볼까봐. 그것은 저희 K리그 공식 프리뷰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다 해주시고요. 예. 자, 사실은 올해 이 한국 축구에서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이게 되냐 안 되느냐 이게 사실 올해 사실상 결정되는 거예요. 네. 3차 예선의 마지막 경기들이 내년 초에 있긴 하지만 올해 2차 예선 마무리되고 3차 예선도 하반기에 쭉 있는 거죠. 일단 일정을 리블루. 네, 일단 3월에 예. 투르크메니스탄을 홈으로 불러들이고 스리랑카 원정을 떠납니다. 물론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그리고 6월에 북한과 레바논을 차례로 홈으로 불러들이는 게 이제 이 2차 예선의 일정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원정 경기를 갔다가 또 돌아왔다. 대표 선수들은 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 보름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 2주간의 자가격리를 두 가지 해야 되는 변수가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팀들이 이제 홈 원정을 지금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대로라면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홈과 원정 왔다 갔다 하는 경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한 변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형태로 된다고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른바 해외파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 해외파 선수들이 방금 뭐 자가격리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언제 들어와서 어떻게 컨디션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이냐 문제에 더해서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오스트리아에 갔을 때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왔을 때 또 이 방역 관리를 또 어떻게 철저히 해서 지난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변수가 많은 지금 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정해져 있는 거는 2차에서 4경기가 남아있다. 현재로서는 3월과 6월에 캘린더가 비어있다. 그 다음에 홈, 원정, 홈 이 순서는 절대 바꾸지 못한다. 요거 딱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정말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때 가봐야 알고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정말 뜻밖의 카타르 월드컵이 2022년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6월 통상적으로는 6월 개최였는데 지금 11월 개최로 늦춰졌어요. 겨울로 늘어나서 여유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2차 예선 3월, 6월을 예를 들어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벼랑 끝은 아직 남아 있어요. 뒤로 미룰 그러니까 수 조금 있는. 더 미루고 예를 들어 최종 예선 같은 경우는 정말 한 군데 몰아가지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조금 속성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94년 미국 월드컵 최종 예선 생각나네. 그 도하의 그거는 기적. 그게 도하의 그게 다 네. 모여서 했던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에 모여서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거는 예측 불허거든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상황이 잘 관리돼서 치러진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팀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꾸리고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든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전문가 홍 박사님. 아 근데 사실 이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히나 클럽이라면 모르겠는데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수들 각자 알아서 잘 자기 몸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답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불 밖으로 안 나오면은 안전한데 월드컵 예선이라는 거 국가대표팀 활동이라는 거는 이불 밖에 나와야 되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은 되는 것도 아닌데 사실 월드컵 예선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같은 이런 두 국가는 코로나 데이터가 아예 없는 나라예요. 뭐 심하다, 뭐 나쁘다, 괜찮다가 없어요. 거기는 데이터가 데이터를 아예 공개를 안 해요. 그렇죠. 북한은 예. 공식적으로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리고 현재까지. 투르크메니스탄도 데이터가 없어요. 예.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오는 선수들과 몸을 부대끼면서 땀을 흘리면서 경기를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확 오네 이렇게 예.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애매해요. 지금 제일 필요한 건 협회가 정부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코로나 데이터가 아예 없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선수단 들어오면 최소한 30명은 들어오잖아요. 이 30명 선수단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죠. 네. 이 방역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방역 지금 차원에서 보면. 백신 접종한 그 증명, 백신 여권도 막 만든다고 하는 마당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전혀 공개가 되지 않는 나라가 또 있으니까 그건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저 한마디 할게요. 네. 이건 벤투와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지금 코로나 얘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올해 캘린더 얘기할 때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올해 2021년이 정말 유감스럽고 불행하게도 연령별 월드컵이 하나도 열리지 않는 해가 돼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자 축구 연령별 월드컵은 통상 짝수해에 열려요. 우리가 예전에 여민지 세대, 지소연 세대 성공할 때 그게 2010년 였죠. 아닙니까? 예. 짝수해에 열리고 남자 우리 이강인 선수 성공했던 그런 연령별 대회는 홀수해에 열리는데 20세 이하 월드컵은 또 2년 주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올해가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지난해에 열렸어야 될 여자 축구 연령별 월드컵이 올해로 다 미뤄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걸 다 취소하겠다라고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올해로 연기됐던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이 모두 없어졌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 17세는 그렇지 않지만 20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예선 통과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거였는데 우리 20세 이하 여자 선수들이 나갈 때가 없어졌다는 거 요거 하나랑 그리고 조금 후에 또 FIFA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홀수해니까 남자 20세 이하 17세 이하 월드컵은 원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취소가 돼버렸어요. 이 월드컵 자체가 취소가 돼버리는 바람에 아마 아시아 지역 대회도 아직까지 이제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 챔피언십도 아마 같이 따라서 없어지지 않을까 지금 싶어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성인 대표들은 아니지만 연령별 대표들도 치러야 할 아주 중요한 대회들이 지금 다 사라지게 생겼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골짜기 세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강제 골짜기 세대가 돼버리는 거죠. 참여해야 될 국제대회, 메이저 대회가 지금 사라지는. 그러니까 올해 2021년에는 그 어떠한 FIFA 연령별 대회도 남녀 모두 없다. 네. 네, 아주 희귀하고도 아주 유감스러운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와중에 가장 궁금한 게 작년 7월 개최를 하려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딱 1년 미뤄진 7월 23일 개막 예정인 2020 도쿄 올림픽.
사실 이게 우리 남자 축구 대표팀은 티켓을 이미 따놓은 네. 거고 올해 캘린더 앞쪽에 이 도쿄올림픽 여자 축구 예선 이제 관문이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여자 대표팀이 2월 19일과 24일에 중국과 일종의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여기서 이기면 이제 올림픽으로 가는 건데 이제 한 달 뒤인데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미뤄진 네. 일정이죠. 네, 원래는 이것도 지금 미뤄진 할 거는 거죠. 아니죠. 이것도. 원래 작년에 치러가지고 이제 올해는 뭐 이맘때쯤에 뭐 평가전을 하기는 할 텐데 다만 이 경기는 치르긴 치러야 돼요. 어디서 어쨌든 해요? 아직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지 그러니까 이 아직 안 정해진 경기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1, 2차전인데 1차전을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하고 2차전은. 2차전을 이제 중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냥 이게 2월 19일, 24일로 네.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그 월드컵 예선 3월, 6월 말씀드렸던 그것과 똑같은 원리인데 이것도 양 팀이 한 일주일도 안 되는 간격으로 서로 드나들면서 경기를 해야 되죠. 거기에 플러스 우리 같은 경우에 영국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소연 선수, 조소연 선수 등등 이금민 선수, 뭐 정가을 선수도 있지만 그 영국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제가 이제 그래서 영국 여자 리그 일정을 봤는데 들어오는 건 되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월 10일 경이면은 마지막 경기를 하고 잠깐 그러니까 A 매치 이런 걸 이제 기간을 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리그를 하고 하기 때문에 2월 10일 정도 거기서 이제 리그가 끝나면 19일이면은 들어오는 거는 지장은 없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코로나 사태가 또 어떻게 돼서 그때 방역 지침이 어떻게 될 건지는 약간 또 그건 미지수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남자 축구와 좀 비슷한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추정인데 왔다 갔다 1, 2차전 하기는 약간 지금 무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제3국에서 단판. 네. 네. 그런 혹은- 방법은 쓸 수 있는데 그럼 또 제3국은 또 어디가 될 거냐 또 이제 그런 문제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네. 이게 2021 한국 축구 캘린더인데 계속 코로나19 주제가 코로나19가 돼버렸어요. 네, 캘린더를 말씀은 드리는데 네. 모든 그 캘린더에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잠재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인데 백신이나 치료제의 성과에 따라서 2021년 축구계가 아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되게 성공적으로 간다면 네, 전 세계가. 네,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간다면 조금 미뤄서라도 모든 걸 다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지만 그 치료제와 아니면 뭐 백신에도 또 변수가 생겨서 이거 다시 해야 되네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2021년 축구 대회는 연령별 피파 대회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리그 자체와 월드컵 예선전조차도 어떻게 치러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7월 23일에 지금 현재까지는 치르겠다고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도쿄올림픽은 뭔가 전면적으로 200개 넘는 나라에서 한 곳에 모여서 2주간 대회 치르는 건데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좀 걱정되고 불투명한 게 이 도쿄올림픽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진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은 1월 제가 확인한 건 이제 1월 3일 기준으로 했는데 사흘 연속 3,000명을 넘겼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수가 1월 2일 날 31명, 1월 3일 날 50명 넘겼어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쿄 올림픽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무리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는 여론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전세가 역전이 돼서 도쿄 올림픽 관련된 모든 뉴스에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못 한다라는 여론이 절반이 넘어요. 일본 안에서조차. 예. 예.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다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이 아니라 이광용의 열카3 신년 특집 한국 축구 2021 캘린더라는 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도쿄올림픽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니까 방법이 백신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선수단이 예를 들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버블 방역을 해서 선수단의 동선을 완전히 버블로 이제 막는다. 올림픽은 불가능해요. 선수단이 몇 명인데 그 많은 선수들을 버블 방역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취재진은 또 몇 명이에요? 예, 그렇죠. 취재진, 일하는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방송 관계자들. 방송 관계자들. 그러면은 답은 백신밖에 없어요. 백신을 그러면 선수단을 받고 뭐 관계자들 다 맞는다.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야 지금 의료 최전선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 아픈 사람들한테 먼저 백신을 맞아야지 지금 올림픽 하자고 선수들 먼저 백신 맞춘다고 이렇게 또 된단 말이에요. 사회적 또 네. 논란의 이거는 씨앗이 될 수도 있죠. 전 글로벌적인 논란이 네, 되겠죠.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거 정말 할 수 있나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리소스나 이 대회를 개최를 함에 있어서 들어오는 이 인컴의 크기에 따라서 이거를 연기할지 취소할지 강행할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미루기도 이해도 돼요. IOC와 일본의 입장도 너무 이해가 돼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데 지금 또 한편으로 보면은 좀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인데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IOC하고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할지 가장 큰 관심사죠 지금. 지금 이광용 아나운서는 김학범 감독의 선택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아니, 써온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네, 그 얘기를 IOC의 하셔서 선택을 지금 얘기를 하셔서 아니 원래 김학범 감독 최종 엔트리 18명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와일드카드는 누구로 갈 것이냐, 사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저도 강채림 선수의 킥이 좋다고 막 이런 거 써왔는데 여자 대표팀 강채림 네. 선수. 저는 사실 추효주 선수, 네. 네, 아주 중요한 장슬기 선수, 추효주 선수가 있어서 요 두 선수 때문에 쉬프트가 일어나거든요. 그쵸, 그쵸. 네, 지금 콜린 벨 호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 대표팀이 2010년에 20세 이하 그 지소연을 축으로 한 그 세대가 있고, 그리고 여민지로 대표되는 그 17세 이하, 사실 그때 17세 이하 선수들도 지금은 2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채림, 추효주 같은 20대 초반에 새로운 얼굴들이 뭔가 세대 교체 중심에 서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도쿄올림픽 중국과의 플레이오프도 중요하고, 올림픽이 치러져서 우리 여자 축구가 올림픽 본선 무대에서 또 어떤 모습 보여주느냐도 중요한데, 지금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여자 축구는 월드컵은 우리가 뛰는 거 다 보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올림픽을 아직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여자 축구에서는 월드컵과 올림픽이 거의 등가입니다. 하지만 항상 지역 티켓이 2장밖에 안 됐었잖아요. 숫자 자체가 네. 작죠. 네. 그런 바람에 정말 올림픽이 정말 가장 또 아쉬울 선수들이 조소현 선수라든가 심서현 선수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 지소연 여민지 세대보다 더 선배들이 지금 극소수 남아 있잖아요. 88년생들. 네, 그런데 네. 그 선수들에게는 아마 어떻게 보면 올림픽에 대한 도전은 이게 마지막이죠. 마지막이라고 그렇죠. 보여지고 네. 정말 우리가 아직 여자 축구 올림픽을 못 가봤기 때문에 이 대회는 정말 꼭 가고 싶은데 그 중국과의 대결이 어떻게 될지 그게 변수가 좀 있어요. 열카? 오늘 사실 2021 한국 축구 캘린더를 펼쳤는데 달력에 계속 코로나19만 적혀 있는 그런 느낌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좀 의미심장한 그런 일정들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자, 세 분께 공통 질문. 이 모든 2021 캘린더 안에 있는 축구 이벤트 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이것만큼은 꼭 정상적으로 열렸으면 좋겠다, 하나씩만 좀 꼽아볼까요? 레드제민부터. 르블루부터. 저는 결국 그래도 K리그가 아닌가. 왜냐면 이게 안 치러진다는 얘기는 모든 게 다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리그 자체가 틀어질 정도로 방역상도 안 좋아지고 코로나가 더 악화되면 뭐 올림픽이고 월드컵 예선이고 다 치를 수가 없잖아요. 특히 올림픽 대표 같은 경우에는 K리그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뛰고 있어요. 이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서 올림픽까지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리그가 2019 시즌에 좋았잖아요. 2018 시즌에 바닥을 찍고 19 시즌에 좋아졌는데 20 시즌에는 이게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21 시즌에는 우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아까 홍재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드웨어만 바뀐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바뀌고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증명을 해야 이 해에 뭔가 바람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리그 우승팀은 어딥니까? 라는 질문을 저희가 다음 달 K리그 프리뷰 시간에 그때 제가 출장을 할 것 같네요. 출장 없을 때 할게요. 네. 레드제민. 저는 월드컵 예선이 정상적으로 열렸으면 좋겠어요.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A매치가 싹 지금 날아간 이후로 우리가 축구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축구를 바라봤을 때 뭐가 허탈감이 제일 큰가, 결국에는
태극마크 달고 뛰는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경기를 보지 못한다는 허탈감이 가장 크거든요. 가장 보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예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게 가장 사람들한테 행복함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샤신의 선택은? 네. 그 두 분 말씀에 다 동의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다 동의하고 저는 그 올림픽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올림픽은 물론 지금 축구 패널로 나와서 축구가 가장 뭐 메인으로 있지만 굉장히 지금 그 올림픽에 인생을 바친 운동 선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사실 어려서 올림픽 메달 이거를 향해서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운동에 정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대회가 그냥 건너뛰게 된다. 물론 이제 기회가 또 있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뭐 연령에 따라서는 이게 또 안 올 수도 있고 게다가 올림픽 본선 무대라는 걸 어느 종목이든 나가는 것 자체가 뭐 날이면 날마다 올 수 있는 또 찬스도 아닌데 모든 전 세계 운동 선수들의 어떤 꿈과 희망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는 올림픽은 뭐 관중이 없더라도 올림픽은 어느 정도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K리그 그리고 레드제민이 얘기했던 우리 A매치 월드컵 예선 카타르 월드컵으로 가는 그 과정 그리고 한준 위원이 마지막으로 모든 스포츠 선수들의 꿈의 무대 올림픽 그 안에는 우리 남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제발 정상적으로 치러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2021년 옐카3 첫 시간 샤신 레드제민 유블루와 함께했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